큐만 시작하는데. 자, 준비. 스탠바이. 큐.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계신 곳엔 어느 곳이나 찾아가서 활약을 하는, 활약인가 암약인가 하는 서산포스트의 백다연의 잠수함산악회 1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실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에서 안면도 원주민 번영회하고 또 노점상연합회 간의 그 노점 상권을 두는 굉장히 오래된 그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풀리지가 않아서 우리 잠수함 산악회에 나와서 양측이 자기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고 했는데 노점상 연합회 측에서 개인적인 사건이 있어서 못 나온다는 소식을 어제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수함 산악회 2주간의 그 일정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오늘은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우리 서산포스트의 가재군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가재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 서산태안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시니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자, 그에 대해서 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서산과 이제 그 기타 인근 지역에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간추려 봤습니다. 우선 서산에서 요즘 최근에 급작스럽게 발생한 그 동문 이동 행정복지 그 복지센터 신축 청사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한다는 현수막이 게시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컨테이너도 갖다 놓고 시위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내용하고 이번에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환경단체들이 충남 한국 서부발전 그 화력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그에 대해서 이제 환경에 관한 에너지 정책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서산시 서산시 그 자원봉사 그 현황 뭐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산시 서산 의료원에 대한 뭐 내용, 그리고 또 뭐 이거 내년 총선에 관한 얘기들 몇 가지 가지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 50대 이상 어른들은 행정복지타운? 복지센터 이러면은 그게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식으로는 그냥 동사무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아까 말씀하셨는데 행정복지센터 유치권 행사,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게 좀 말하자면 좀 이렇게 좀 긴 얘기로 좀 들어가는데, 일단 제가 최대한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서산 동문 이동 그 청사가 좀 노화되고 좀 불편한 관계로 해서 새로 이제 건축하기로 이제 협의를 하고 결의를 해서 이제 그게 진행된 사업인데, 2017년 6월에 이제 계약이 돼가지고 입찰을 거쳐서 착공은 이제 6월에 해서 그다음에 준공이 원래 이제 작년 10월 30일 정도에 이제 준공하기로 했던 건데, 작년에 그 폭염 문제로 해가지고 공사가 좀 지체된 적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늦춰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약간 다소간에 좀 차질이 좀 빚어진 것들이 좀 있습니다, 분쟁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늦어진 그런 현 상황에서 계약은 한 38억 정도의 그 공사 규모입니다. 그 청사 공격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입주 조건이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그 시행사, 그러니까 그 원청 시행사와 그 공사 금액 가지고 조금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시청과의 사이에. 네네.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다소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지금 시위를 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그 서산시와 계약한 원청 그 건설회사에 하도급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을 받고서 이제 원청 업체죠. 그분들한테 돈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유치권 행사한다고 해서 게시하고 현재 그런 상황에 좀 있는.
유치권이란 뭐 제가 법적으로 자세한 건 모르는데 이제 건물 주인이 건물의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없도록 건물을 뭐 붙잡아 놓든지 사용을 못 하도록 막으면서 그것을 채무자에게 압박을 해서 돈을 빨리 갚도록 그렇게 실력 행사하는 건데 그 원청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 소유주는 서산시 아닙니까? 뭔가 이거 번지수가 바뀐 거 아닙니까? 이제 빨리 열어야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텐데. 지금 그 시위업체 애들의 주장은 이 모든 문제가 책임이 서산시에 있다고 해서 그 주장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데 이제 서산시 입장은 또 항반된 서산시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분들이 그 원청에서 서산시한테 요구하는 거는 설계 변경에 의한 추가 공사 금액을 요구하는 건데 너무나도 양측 간의 주장 금액이 달라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 관급 공사를 딸 때 관하고 애초에 공사 조건 및 금액에 관해서 합의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38억짜리 공사를 했으면 애초에 그 기사 내용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공사 현장을 보지도 않고 계약을 땄을 리도 없을 테고. 근데 이제 그 업체 주장은 좀 그 시원시 주장은 약간 다른 것이 어떤 거냐면 서로 이제 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그래서 비용이 더 증가할 거라고 이 그 업체 쪽은 아마 그에 대한 아마 보장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건설회사들이 많이 이런 사례가 있나 봐요. 통상적으로 그 설계 변경에 의해서 그 공사 금액이 좀 증액되면 거기다 이제 거기에 대한 보전해주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단 조건이 그 발주한 사람과 그 하청 원청 그 도급자가 간에 서로 합의는 있어야 집행이 된다는 건 그건 불명한 사실. 당연하죠. 아이 그 뭐 별 문제 없는데 설계 변경이라고 해서 뭔가 더 많이 장착시켜 놓고 뭐 공사비를 더 요구하면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약종 입장을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예. 그것이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분쟁의 쟁점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열을 좀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현재 대지가 있다 없다는 서로 내용을 합니다. 그 작업용 대지를 말하는 건데 지금 이분들은 얘기는 이 건축용 자재, 그러니까 그 어떤 공사를 짓기 위한 자재들이 그 근거리 안에 그게 위치하고 있어서 거기다 적재를 해놓은 다음에 필요할 때 갖다 써야 되는데 지금 그 장소가 없다 보니 전혀 없다 보니까 저 잠원동이 서산시가 마련해준 그 장소에다가 야적해고서 갖다가 쓰다 보니 시간이 지연인 대비 검소 그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건 뭐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어떤 신뢰할 만한 기관 업체에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대로 서산시 측에서는 요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아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또 이제 잠원동이면 그렇게 멀지도 않은 거리라고 예측을 하고 더구나 이제 그거는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노무비 위주다 주로 이게 근거리가 원거리다 보니까 그것이 금액이 5억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네. 그런 게 약간 차이가 있는. 구체적으로 38억 공사인데 얼마를 더 달라는 겁니까? 지금 총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일단은 그 원거리 그러니까 적지 장소가 좀 지금 뭐 잠원동으로 치면 거의 몇 킬로 되나요? 한 3킬로 되나요? 거기 거리에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을 9억 5천 정도가 나왔어요. 이분들이 조사한 바는 서산시가 조사한 건 3,600만 원으로 나오고 있고 9억 5천 대 3,600만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일단 요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제 그 금액들은 차이도 일단 1차적인 거고 두 번째 쟁점 문제가 그 서산시는 지금 총 금액 38억 중에 이제 거의 40억 가까운데 그 중에 나머지 기성 금액은 10회에 걸쳐서 다 지급을 하고 남은 금액이 2억 5천밖에 안 남았다 주장하는 반면에 이제 그 이쪽 업체 측은 총 금액 안에서만 내가 기성금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설계 변경에 의한 아까 비용 발생 추가 비용에 대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산시는 거의 다 나가는 상태고 그리고 또 이 지금 하도급 업체들이 현재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산시에는 이 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 원청 업체한테 하도급 업체를 신고하게끔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3개 업체가 서산시에 등록이 돼 있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은 그 등록된 업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시 그럼 하도급업체 3개 등록된 업체들은 돈을 다 받았냐고 제가 질문했을 때는 서울시 지금 지급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분들은. 이런 얘기니까 이제 서로 약간 온도차이가 좀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옛날에 정보공개 청구 행위를 해보면서 아는데, 네. 관급공사는요, 일반 사업자가 발주하는 금액에 비해서 공사업체를 착취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 공사 방식, 시방, 또 인건비 계산하는 방식 다 있습니다. 어떤 공사에 맞아서. 그래서 그것이 일반 사기업 간의 거래 관계보다 넉넉하면 넉넉했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애초에 공사할 때 동문 이동이면 그 복잡한 곳 아닙니까? 그 터미널 근처 그 공사 장소나 현장의 현실을 다 보고 계약을 했을 텐데 왜 그때 그런 걸 요구하지 않고 공사가 다 끝나서 이렇게 요구하는지. 예, 그거는 정확한 지적인데요. 사실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이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 수산시하고 안 맞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추가 금액이 발생했으면 승인을 거쳐서 서로 협의하에 왜 이걸 그럼 승인을 거쳐 추가 금액을 집행을 해야 되지 않냐고 선시에서는 얘기하는 거. 그래서 당신들이 요구하는 건 인정 않겠다는 얘기고. 근데 이 업체 측에서는 뭐냐면 작년 2018년 8월 6일인가에 공사 중지 요청과 함께 설계 변경에 의한 추가 금액에 대한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서산시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공사 중지의 요건은 안 된다. 왜냐면 서산시 같은 경우는 그 임시청사를 빌려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사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업체 측에서는 900만 원을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알아본 바는 418만 원. 나와 있습니다. 시청에 그 임대하는데. 예, 월 그 정도 비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중지 요청이 왔는데 그게 서산시 입장에서는 이게 요청 그 공사 중지 항목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서로 얘기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이뤄왔던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는데 설계 변경을 했으면 이제 서산시가 애초에 설계가 있을 테고 뭐 사무실을 늘리거나 줄이건 통로를 뭐 늘리건 줄이건 뭐 시설을 늘리건 줄이건 이게 설계 변경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업체 측에서는 뭐가 설계 변경이라는 거죠? 자재 적치 장소가 네. 원거리 있다는 것이 설계 변경의 이고 그거에 따른 그 항목과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비용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좀 있어요. 설계 변경이다라고 항목으로서 이 사람들이 공사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인 거지. 사실상 따지고 보면 정확한 용어로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비용의 증가. 공사 대지가 없다. 그것입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그 취재한 바는 없어요. 우리 가재군 대표가 다 취재하고 어제 하루 종일 바빴던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떤 선입견 없이 말씀드리면 그 동문 이동 사무실 옆에 지금 건물 지으려는 공터가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5억이 넘잖아요.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공터를 임대를 받으면 5억이 안 되고 한 5천만 원만 해도 충분히 임대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시도는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업체들 업체하고 좀 취재한 바로는 물건 적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쓴 흔적은 보여요. 근데 이게 또 그렇다 아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게 이 사람 노력도 안 하고 그러지 않았냐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얘기고, 그 말고도 지금 현재 또 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냐면은 또 이분들이 또 문제를 삼는 것이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당초 그 계약 당시에 설계도와 함께 넘겨줬던 그 내역서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그에서간 자재에 대한 그 규격이나 수량 뭐 이런 걸 포함한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내용이 다르다. 85% 이상 다르다고 주장을 해요. 업체가. 근데 이거 참 재밌는 얘기죠. 근데 서울시 쪽에서는 그건 인정할 수 없다는 거고. 그렇지 이분들이 주장이 이게 무리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서로 의견이 부딪히는 거는 맞습니다. 저는 선입견 없이 말했는데 제가 일반 시민처럼 생각해 보면요, 그 관급공사 특히 이제 그 동사무소 이건 다중이용 시설인데 이 다중이용 시설은 관급공사일 경우
안전이라든지 심지어 지진 대비까지 설계가 들어갔을 텐데 85%가 달라진다는 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시는 이런 강도로 이런 안전성을 담보로 기어달라고 했는데 시가 요구한 것보다 더 서산시는 지진 7 강도 7에 견디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진 11을 견디게 해준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이렇게 그 설계 변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인데요. 이제 또 이제 외장재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재 선정에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문제 삼았던 것이 뭐냐면 뭐 일부 그 공무원한테 뭐 어떤 일부 업체를 아마 연말 공무원이 지역 업체에도 한번 선정 업체에 같이 포함시켜라고 얘기 권고를 했던 부분을 뭐 직업체 밀어주기라든가 오해의 여지가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감사도 아마 받던 그런 전례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뭐 조달청을 통해서 네, 들어가지 않나?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하도급에서 이제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이제 외장을 쓰는데 지금 이분은 저 공무원은 지역업체 원래 그 조례에 있어요. 우리 서산시 조례에도 지역업체 걸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건 공고가 이해합니다. 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했던 것이 이제 좀 오해의 여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 말고 또 이제 또 하나 최고의 관건이 되는 부분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유치권 행사에 관한 권한인데요. 이것이 아까 우리 백 기자님 말하는 것처럼 지금 저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그 건물을 예, 막았나요? 거기 점유라기 보기에는 뭐 점유죠. 뭐 사실 컨테이너 입구를 막고 있었고 현재 뭐 거기에 누가 드나들면은 뭐 법적 행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건거문에 거기 현수막에 게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산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행정자산은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여기저기. 근데 의견이 좀 다르게 좀 엇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업체 측에서는 이 재산이 어떤 소유권 등기가 안 돼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권한이 자기한테 있다. 관리 감독이나 어떤 있다고 하다 보니까 유치권 행사를 다른 업체 밑에 하도급 업체들이 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 반면 서산시는 16일자로 등기가 완료됐어요. 15일자로 등기가 완료됐어요. 그러니까 서산시 자산이 맞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행위가 이루어진 사안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따 좀 더 말씀하시겠지만 이 행정재산, 그 국가재산에 대해서 누가 재산권 자기의 생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이 약간 다른 게 잠깐만요. 지금 그 말 끊어서 미안한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뭐 담보물권이건 질권이건 뭐 유치권이건 행사하는 데는 첫째는 토지에 대해서 두 번째 건물에 관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토지와 건물 두 개 다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입구를 막는다는 건 건물 바뀌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건물에서 행사하는 거겠죠. 그게 아무래도 토지는 건물 사용을 못 하겠다. 지금 서산시는 5월 1일 날 그 청사 개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던 일정에 있는데 지금 이런 저항이 좀 있다 보니까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돼요. 제가 이거 뭐 공사비를 더 줘야 되네 말아야 되네는 우리 서산포스트가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재판을 하든 양자가 시청과 합의를 할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시민단체 활동 많이 했잖아요. 그 집회와 시위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시청사 안에 들어간 적도 있고요. 시장실 안에 들어가 피켓팅한 적도 있어요. 그건 이제 시위의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시장실이나 공무원들이 일하는 사무실에 들어 누운 적은 없습니다. 일 못하게 하거나 그건 공무집행방이에요. 예. 그런데 시청사 건물을 우리 조직원들이 다 가서 점유하고 공무원을 못 드나들게 하면 그거는 잘못하면은 그건 국가 그 공공기관을 점유 탈취한 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좀 과장된 건데 그런 게 어쩌면 반란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물론 시청과 업체 간의 그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데 그 시청만의 건물이 아니라 이건 시민들의 건물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하는 권리 행사
그거는 권리남용일 수 있습니다. 시행사한테 제가 좀 건방지게 말씀드리면 그 대한민국의 그 국가의 건물, 국가의 시설, 국가 시설, 공유재산을 민간이 점유할 수는 없어요. 사용 못하게 방해,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는데. 근데 그거는 물론 맞습니다. 우리 공익을 위한 건물인데 문제는 근데 우리가 과거에도 많은 그 개인의 그 재산이나 생명의 침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자유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인권 침해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상충이 되는데 우리 서산 지역에 미안한데 서산 지역에 유치권 행사가 몇 차례 요 몇 년 동안 몇 차례 있어요. 그 뭐 호텔도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당분간. 예. 그런데 이건 개인 업체 간, 개인 그 사기업 간 혹은 개인 간의 문제인데 국가를 상대로 그 유치권 행사. 그 저는 청와대를 공사해놓고 유치권 행사한다든가 국정원 건물을 유치권 행사한다든가 강남구청 건물 한다든가 난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대검찰청 공사를 해주고 돈 더 안 준다고 대검찰들을 점유한다고 이렇게 납득이 안 가요? 일단 뭐 충분히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공익에 대한 자산이랑 맞아요. 우리 공공 재산인데 자산인데 근데 그렇다고 우선 치더라도 일단 우리 그런 측면 너무 보지 말고 또 어떤 개인 한 개인이 국가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한다고 해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그죠? 또는 자기 재산을 피해를 본다든가 이래도 안 되는 거니까 일단 요거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이 있고 법에 따라서 끌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개청하는 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그 뭐 서산시청에 퇴거 요구 같은 거 할 것 같고 결국은 재판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거 이제 업자가 오르네 시청이 오르네는 우리가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 있었던 얘기를 말씀드리면 시민이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시민이 불편하면 또 시민들의 행동이 있겠죠. 오늘 거기까지만 합시다. 네,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얘기는 하지만 근데 제가 집회를 많이 해봤는데 시청사 안에 들어가서 피켓팅 해봤지만 공무원들 일 못하게 화장실까지 따라간다든가 공무원들 사무실에 들어오는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근데 동사무소의 유치권이라는 건 동민들의 그 행정복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제한하는 거일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조금 너무 미화시킨 거야. 본인 행동이 남들은 좀 위협을 느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뭐 안전하게 했다. 뭐 이거는 그건 거짓말 같기도 하고 약간 신뢰가 좀 안 가는 큰 거. 적도 없고요. 그 구호는 많이 했지만 뭐 남 일무하게는 안 했어요. 그거는 뭐 본인 생각이시니까. 30년 가까이 물론 이제 서산의 시민단체 활동을 20년 했지만 제가 집회나 시위를 할 때 점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 내리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동문 이동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가 그 다음은 페이스북 생방송으로 봤거든요. 그 보니까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님, 뭐 사무국장, 뭐 지역의 환경, 제가 아는 당진 환경운동연합, 뭐 실무자, 뭐 충남 이렇게 와서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네, 서우발전 본사 앞에서. 서우발전은 본사가 태안군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네. 제가 또 열심히 좀 뛰어가지고 생방송도 제가 중계도 했고요. 뛰었어요? 예, 열심히 뛰었습니다. 예. 안 뛰던데. 그래가지고 그걸 취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생방송도 하고 이제 보도도 했는데 우리 서산포스트 홈페이지에 가면 그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 매년 봄 되면 이제 미세먼지 극성이를 좀 이루는데 이제 그 더구나 이제 중국에서 온 중국산 중국발 미세먼지가 합쳐져 갖고 좀 그런 건데 특히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 유발 국내 문제는 그 국내에서는 뭐 미세먼지 발생이 아주 흑탄 활약 이런 것이 주범으로 좀 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기타 뭐 경유자동차도 뭐 있긴 하지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화력발전소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그 30년이 넘은 노후화된 그 기기 있죠. 발전 기기가 그거를 좀 생산성을 좀 높여가지고 약간 성능 개선을 좀 통해 갖고
10년 이상 연장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보인다 하고 판단하고 그 미세먼지 대책. 그러니까 그날 그 기자회견 주체는 어디냐면 충남 미세먼지 대책위하고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하고 같이 해서 개최를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되니까 수명 연장을 그만해라. 멈춰라. 수명 연장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몇 호기? 3호기 4호기입니다. 태안 화력이 지금 12기인가요? 그렇게 있는데 이제 점차 늘려온 거죠. 네네, 그랬죠. 네. 그 1, 2, 3, 4, 5기는 초기에 한 거라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 태안 화력 준공 이후에 계속 가동한 거니까요. 그거를 다시 제가 이렇게 고쳐서 새로 더 수명을 연장하겠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도 당진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시민단체들이 크게 일어나고 그리고 지자체장이 또 당진시장이죠. 우리는 그 수명연장 그 노후화된 시설에 수명연장 사용하는 건 나 반대한다. 그리고 양성수 도지사께서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다 중국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대부분 맞는 얘기인데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우리나라랑 일본은 어떤 곳이냐면 북극의 찬 공기와 태평양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접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밀고 내려가고 이것 때문에 장마도 생기고 추위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건데 태평양 기단이 올라오면 더위가 돼요. 이게 만나서 서로 균형을 이루면 이 서산이 아니고 중국, 한국, 일본이 발생시키는 이 매연이 확산이 안 되는 겁니다. 갇혀서. 그래 중국계 물론 오지만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시키는 것도 상당히 크다. 우리나라 자체에서 가장 미세먼지에 기여하는 것이 화력발전소더라. 이런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지역이 제일 많은데요. 충남 지역에 화력발전소를 증설하거나 수명 연장을 막아내는데 지역의 환경단체들이 아주 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배경입니다. 지금은 오늘도 여수 지역에 현재 화학단지에 입지되는 게 일부 대기업들이 배출되는 기준이 나왔던 그거를 속였다. 조작했다라고 해서 대서특필해서 오늘 지금 현시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입장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양측 간의 입장이 뭐냐면 봄 되니까 지금 어떤 언론이 최근에 이렇게 보도했답니다. 이제는 노후화된 시설은 이제 수명 연장에 사용하기 불가능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다 이게 수면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끝나는 줄 알았다가 아까처럼 성능 개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포착을 하고 이제 아마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난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분들이 시민단체들은 이제 대기업 기업들을 못 믿겠다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 서부발전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찾아가 좀 못했고 전화상으로 물어봤는데 이분들 발로 뛰었다면서요? 예? 발로 뛰었다면서요? 안 찾아갔어요? 거기는 뛰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뛰지 않고 말로 뛰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했는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5대 발전사가 있는데 거기서 공통된 사업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산자부하고 협약돼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이제 그런 설명을 해줬어요, 저한테. 근데 이거는 시민단체는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노후화된 설비를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그렇죠. 그런 관점입니다. 예. 우리라고 해서 좀 말이 그런데 저는 이제 시민단체 손을 떼서 시민단체들이 보기엔 노후된 발전 설비에 몇 가지 부속을 갈고 성능 개선이라고 해놓고 노후 설비 계속 운전한다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화력발전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총량에 별 영향이 없다. 개선은 안 되고 그래서 노후화된 건 폐기하는 게 맞다. 신재생 에너지로 가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나와갖고 이제는 30년이 연한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시민단체들이 이제 더 들고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연화를 25년 줄이자는 주장이 이제 강하게 제기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아마 사실은 전 국민이 미세먼지한테 네, 고통받으니까 그렇죠. 그 우리나라가 그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큰 나라들보다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우리 민간인 가정용은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 이제 산업, 그렇죠. 공장들에 사용하는데 그 소호 발전이 뭐 개선한다, 뭐 미세먼지를 덜 낸다 했는데 오늘 보도 보면은 뭐 여수공단 그 공장들이 서산 대산에도 있어요. 대산은 어떤가 또 조사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발표를 하더라. 예,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정부라면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뭐냐면 국민들이 미세먼지도 싫다. 그리고 원전은 방사능 때문에 그 10만 년도 넘게 걸리니 그것도 싫다. 그래서 이제 훨씬 덜 나오는 LNG 발전을 하자 그러면 LNG 발전도 싫다. 그럼 태양광은 어떠냐? 풍력이나 그럼 태양광도 싫다, 풍력도 싫다. 그런데 전기를 줄이자는 주장은 없습니다. 전 국민 또 혹은 산업계에서 누구도 우리는 전기를 몇 년까지 몇 프로를 줄여 쓰겠다 이런 것은 없고 전기는 더 많이 자꾸 요구가 되는데 전 국민이 다 싫은 거죠. 화력발전도 싫고 LNG도 화력입니다. LNG도 싫고 태양광도 싫고 풍력도 싫고 다 싫으면 이제 정부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지금 원자력도 줄이고 수탄화력도 줄인다는 거에서는 대체안이 나와야 되는 건데 네. 그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물론 100%에 근접하지는 않고 대체로 할 수 있는 게 태양광이거든요. 그런 대안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 근데 그 태양광이 좀 무분별하게 좀 이렇게 저 사업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산림을 훼손해 갖고 거기다가 뭐 설치를 해 갖고 그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예를 들어서 뭐 산사태라든가 이런 걸 일으키고 또 아니면 또 나무를 벌목하니까 뭐 그게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바는 관공에서 이제는 그에 대한 보완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태양광 시설을 하게 되면 말 산림을 훼손다 해서 그거를 20년 연한을 주게끔 돼요. 원상복 복귀를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체 수리임을 조성해야 되는 그런 보관 이런 대체안들이 있어요.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일반 우리가 토지 그러니까 일반 토지에다가 어떤 그 대지의 용도나 변경 목적을 바꾸기 위해서 뭐 임시 방편으로 뭐 거짓말로 태양광 한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한 바로 사실이 근거가 없으면 확인돼서 안 된답니다. 그거는 예, 원래 용도가 변경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산을 벌목하고 한다든지 기존에 야영지에 농토 하는 거는 농업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환경운동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봤는데요. 그 서해의 수면이라든지 이렇게 혹은 황무지 그 농사가 잘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우리나라하고 중국 업체가 굉장히 경쟁이 붙어서 태양광에 관련된 기술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10년 전보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돼. 오늘 그 신재생에너지 대한에너지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가 전력 예비율이 25%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업계에서 가정 뭐 에어컨 다 틀고 모든 전기를 있는 대로 다 사용해도 25% 정도 예비가 이제 여유가 남는답니다. 그런데 하루 중 그 발전소에서 혹은 우리나라 전기 소모의 내용을 그래프로 그린 거 보니까 낮에 갑자기 뚝 떨어져요. 발전소 생산 전력의 소비가 그게 원인이 뭔가 보니까 태양광 때문에 그렇답니다. 태양광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그것만큼 이제 그 화력 발전소가 덜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날씨가 좋으면. 그래서 이 그래프가 보니까 쭉 올라가다 뚝 떨어지더라고요. 낮 시간에. 그래서 태양광이 벌써 분명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몇십만 톤의 화석연료를 안 태우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태양광의 역할하는 건 사실이 맞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있는 게 아까 지금 제가 언급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개인 소각에 관해서 아까 뭐 사전에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하고 지금 현재 오토밸리 안에 있는 저번에 알루미늄 공장에서 화재 발생한 거 아시죠? 그때 심각했습니다. 그 도심지까지 여기 시내까지 그 냄새가 왔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 환경에 위해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토밸리 산단에 화재 발생일 때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저도 같이. 그때 냄새를 많이 맡아서 한 몇 년 후면 제가 치매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심각합니다. 아무런 거름 장치도 이게 소각장은 굴뚝을 통해서 어떤 저감 장치가 있는데 화재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썼는데 시내에서 소각 행위가 일었어요. 네, 그랬죠. 그리고 어떤 재활용 업체 같은 경우는 전선이 그게 굴이라 비싸거든요. 전선을 많이 모읍니다. 그럼 대개 전선 피복이 입혀졌잖아요. 고무. 그 고무는 달아서 샀지 않기 때문에 그 피복을 태웁니다. 밤에. 제가 몇 년 전에 이 서산 지역에 몇 번이나 이렇게 사진 찍으러 다닌 적이 있어요. 밤이면 그걸 태워가지고 물론 그 재활용 업체는 돈을 벌지만 지역 주민의 건강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네. 그 구리선 8톤 트럭을 얻으려면 불을 몇 번을 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거 그거는 전 시민들이 감시하고 신고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사실 지금 주민들이 뭐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 좀 주의를 기울일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석탄 화력이나 아까처럼 원자력이 안 된다면은 아까 나왔던 그 태양광 얘기가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어떤 걸 내밀고 있냐면 그 폐자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반사 태양광 설치하면 반사가 된다 그래서 그거 하고 또 그다음에 뭐였죠 하나가 그거를 뭐 세척을 하려면 뭐 세정들 써갖고 그걸로 인해서 오염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문제는 제가 우리 서산포스트가 태양광에 관한 그 전문가 혹은 반대자 간의 토론 공론회장을 만들 겁니다. 제가 전문가는 이제 섭외를 해놨습니다. 벌써 몇 달이나 됐는데요. 정말로 서산 시민의 공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미 설명을 들은 거 보면 반사는 이제 요즘 한국 제품 반사도가 낮답니다. 여름에 반사가 그 태양광 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논 물에서도 일어나고 바닷물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논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거나 논에 물을 댄 거나 똑같은 거죠. 반사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 태양광 자재 패널을 20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20년 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고 그 재활용이 있습니다. 그 패널을 가지고 거기에 뭐 부족한 부분 다시 보강하고 다시 설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태양광 패널이 뭐 서울 시내를 꽉 찰 만큼 그렇게 생기는 그건 아니고 대부분 재활용할 수 있답니다. 태양광 패널로. 그리고 그 설치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알 텐데 요즘 학원이 옛날 선생님들 마냥 칠판 지우개로 그렇게 안 닦습니다. 칠판 지우개가 기계로 돼 있어서 이렇게 한번 싹 지나가면 먼지 안 나고 깨끗하게 새 칠판처럼 닦아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칠판 지우개가 칠판에 달리지 않고 태양광 패널에 달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먼지 안 나고 특별하게 세제도 안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기술은 그렇답니다. 그리고 빗물 정도 약간의 그냥 마른 걸레로 닦는 정도 이거지 세제를 그렇게 쓰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주민들이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요. 전문가, 업체 이런 대표들을 기술자들 불러서 태양광을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아주 열띤 공방장 한번 벌여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뭐 그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전문가 의견을 입을 빌어서 한번 듣는 걸로 하고 우리가 한번 주도적으로 하죠. 아니 기술적으로도 인증받은 분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있는 업체만
뭐 이렇게 오라고 하지 말고 정확히 NGO나 뭐 정확한 그 시민단체도 참여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걸로 그렇지. 해서 예. 근데 그 팔봉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게 햇빛을 싫어하는 작물이 있어요. 햇빛을 가려주는 작물이 뭐가 대표적인 게 있냐면 첫째가 인삼입니다. 인삼, 산삼. 그거 또 하나는 버섯이에요. 그건 햇빛을 가립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태양광 업자들이 인삼밭 햇빛 가리개를 태양광 패널로 하면 어떠냐? 버섯 재배사의 지붕을 태양광 패널로 덮으면 어떠냐? 이런 발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마을마다 특성이 있고 그 정서가 있고 문화가 달라서 그게 막 아무 마을이나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팔봉의 일부 주민들이 금왕리 주민들이죠.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이 깊고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어디 갈 차례죠? 예,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뭔 자리야? 자원봉사 뭐. 거기까지 가시죠. 네. 아니 제가 뭐- 자원봉사 얘기 가기 전에 네.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에 가야 된다는 공론이 많았잖아요. 근데 4차 산업을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아디다스라는 회사가 30년 전에 동남아 등 인건비가 싼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운동화나 그 스포츠용품 만드는 그런 업체가 노동집약적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제일 중요해서 동남아로 갔습니다. 아디다스. 그런데 그 작년에 그 전 세계적인 뉴스였어요. 중요한 경제뉴스. 30년 만에 귀환. 이렇게 해서 아디다스 공장이 독일로 다시 갔습니다. 그건 무슨 말을 하냐면요. 그게 4차 산업인데요. 그 운동화나 스포츠용품을 만드는 공장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다 자동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아디다스 공장에 직원이 50명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한 2,000명 이상 고용하던 공장이 독일로 돌아갔는데 종업원이 5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 관리자, 뭐 고장난다, 이렇게 뭐 부품 갈아주는 이런 사람들만 필요해서 그 다 자동화되고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면엔 뭐가 있냐면 자동화가 있다는 거죠. 그 자동화는 전부 전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산업계가 전기를 과소비해서 심지어 쇠를 전기로 녹입니다. 당진 뭐 현대자체로 그러죠. 근데 이게 자동화로 되면 노동력을 쓰지 않고 전부 전기를 사용해서 기계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기 소비량이 줄어들 기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발전소, 석탄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 계속 지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이거는 우리 건강과 관련해서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또 가세군 대표가 태양광 그렇게 소문났어요? 태양광은 난 무조건 싫어. 이런 거는 개인 감정의 표출이지 공론은 아니다. 공익적인 그 논의는 아니다. 그래서 한번 4차 산업이 다가오면 올수록 발전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고민해 봐야 됩니다. 태안화력을 늘려야 되는지 안 늘리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사람을 요 대화로 하는 그 자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나한테 말 기회도 안 주고 자기랑 말 이렇게 길게 하면 나는 언제 말을 얘기하시던지. 내가 그 주제 사이에 그 4차 혁명 산업이 아니라 4차 혁명이 산업혁명. 그게 된 주제를 가지고 다음에 우리 한번 대화를 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이제 전기가 필요하다는 건 뜻은 같이예요. 근데 너무 많이 길어갖고 내가 좀 지루하고 지금 잠깐 하품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걸로 빨리 하십시오. 저번 기억에 내가 확인 들어가면 이게 뭐였지 이럴 수 있는 이제 협박입니까? 그래서 자원봉사 제가 어제 그 취재해서 기사 썼는데요. 서산시에 어제 그 바자회가 있었어요. 불우이웃 돕기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바자회 모금 바자회였는데 그때 참여한 자원봉사 단체가 30개입니다.
그리고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했더니 4만 명이라고 하네요. 30개 단체 등록된 분들이. 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좀 취재 한 번 좀 말씀. 뭐 자원봉사라고 이거 다 하면 해놓고 그러면 안 되고.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자원봉사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 서산 씨 같은 경우는 더 얘기했어야 하는데. 네, 서산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자원봉사 그 열의가 봉사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곳이에요. 타 지역에 비해서 특히나 이번에 최근에도 엊그저께 강원도 지역의 산불난 지역에서 지원하기 위한 물품과 저기 성금도 마련해갖고 시장님 통해서 전달했어요. 그죠? 그때 막 시민 참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더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분류가 됩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공익을 위한 자원봉사가 있고, 또 어떤 우리가 소외계층이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자원봉사들이 여러 가지가 나눠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나눌 수 있으면 단체를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단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공식 단체로 서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공식적인 센터로서, 기관으로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 대상과 도움을 주고자 하는 대상을 매칭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좀 톡톡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발맞춰서 이제 일반적인 단체로는 여러 중소 자원봉사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 단체들이 모아져 만든 게 서산시 자원봉사 단체협의 어저께 바자회 한 게 아마 그 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죠? 몇 개 단체가 나왔다겠죠? 30개 단체. 거기가 주최로 한 것처럼 그런 홍보를 할 때 있어요. 그리고 또 조그만 친목계 단체들이 개인적으로 각계로 하는 그런 봉사활동도 꽤 많더라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거기에 보면 어저께 얼마 전에 지금 서산시 오늘까지 하네. 오늘 전시하는 우리 여기서 봤던 맑은 샘. 네. 맑은 샘 어떻게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맑은 샘 공에 띄우고 맑은 샘 띄우고 공예 사회적 협동조합 이제 그건데 거기서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14일부터 한다고 했죠. 근데 상황을 이루어 원래 16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상황이 이뤄져 가지고 연장 요청이 쇄도해 갖고 그냥 하루 더 오늘까지 하는 걸로. 판매도 가는 건가? 아니요, 판매는 안 하는데 너무 좋다 이거 사람들 평이 이렇게 좋다. 그런 자원봉사도 있고요. 네네. 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도 대단히 내실 있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중증장애인 단체가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계속 기차 타기 그것만 하다가 작년부터 장애인이라고 비행기 타면 안 되냐, 제주도 가면 안 되냐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가기로 했어요. 올해도 29일 날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원봉사가 없으면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어떻게 휠체어 탄 사람들 비행기 타고 짐 옮기고 안 되잖아요. 서산엔 자원봉사가 그렇게 의미 깊고 광범위하고 폭이 깊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 돕기 하는데요. 서산 자원봉사 단체 협의가 가장 내실 있게 돕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왜냐면 서산 자원봉사 단체는 땀 흘리는 소방관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쓸 수건하고 장갑 이런 걸 모았거든요. 근데 전국에서 강원도로 쏟아지는 물품이 헌옷 이런 게 많대요. 속옷 이런 거. 근데 수건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수건하고 장갑이죠. 네, 수건 작업용 장갑인데 서산 딱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네. 근데 이제 전국에서 돕기는 싶은데 방법을 모르니까 그랬죠. 속옷이나 이런 거 보내면 강원도 사람들이 내 빤스 입으면 더 잘 살라나. 그래서 그 분별이 좀 자원봉사나 기부도 분별은 좀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분류 중에 하나가 수산시 자원봉사 센터라는 곳은 그런 일반적인 중소 규모의 도움 받고자 하는 받고자 하는 대상과 중소 규모의 단체들이 이렇게 매칭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아까 서산시 자원봉사 협의 아까 바자회한 그분들은 어떤 유기적으로 봉사들까지 유기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아까처럼 꼭 필요한 물품을 물품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서산은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자원봉사 단체 구성마다 이 교류가 굉장히 친밀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친밀도가 굉장히 강해서 대화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의사통일하는데 아주 용이한 것 같아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는 특정한 소외계층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진짜 봉사죠. 아니 뭐 지금 일단 뭐 봉사는 뭐 누구나 하면서 그 아주 고귀한 행위니까요. 그거는 뭐 장려해야 문제라고 생각하고 뭐 말씀하고 사회자님 학생이나 특히 학생이나 취준생들 같은 경우 자원봉사 점수도 필요해요. 그럼 그런 점수도 취득하고 남을 위해서 행동도 해주고 그건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라든지 사회적인 기여가 입시에서 가장 큰 점수를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원봉사 한 번도 안 하면 무조건 떨어뜨린다든지. 네? 그거는 실제로 남을 위한 아니요. 요즘에는 대학 전형도 윤리에 관한 윤리도덕에 관한 이런 점수들이 비중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자원봉사나 어떤 그 단체 생활 리딩 이런 것이 영어 수학 점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우리 사회를 끈끈하게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도구가 봉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백대현 기자가 말이 많아가지고 지금 다룰 게 두 가지 주제가 또 있는데 지금 아니, 시간이 50분씩이나 지나고 끊어놓는구만요. 내 마음인데 이게 무슨 뭐예요 이게? 꺾으시고 백다연의 잠수함 저렇게요. 내 마음이 자기만 잔소리 많이 하고 꿈을 또 쓰던지. 자 이번에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뭘 그만하고 네. 내년이 이제 1년 남았습니다. 1년 후에 뭐가 있냐면 큰 행사죠. 정치적 행사.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전망을 이제 우리 서산포스트 대표답게 고견을 한번 들려주세요. 뭐 전망에 부담감을 막 주면서 그러지 마시고요. 자, 우리 이제 작년에 저번 총선에는 그 성일종 성일종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현직을 유지하고 계신데 그 작년에 저번 선거에서는 당선됐을 때 사실 그 조한기 현재 그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하고 그 아주 차이가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 당선이 됐고, 근데 그런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한상률 우소속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보수계층 보수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성일종 의원과 한상률 의원이 나눠 가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다 보니 그런데도 이겼어요. 그 성일종 의원이. 근데 요번에 상황이 좀 바뀌었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이제 자리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강해졌어요. 또 지지도 많아졌고 하다 보니까 내년에 그 현재 우리가 예측건데 지금 현재 작년에 나왔던 저번에 나왔던 그 후보들 중에 새 후보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잖아요. 우선 지금 이렇게 거론되긴 하는 사람 보면은 일단 현직인 그 성일종 국회의원, 조한기 지금 현재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한 명은 이제 한상률 전 국세청장 저번에 하신 그 이 세 분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죠. 일단은 이분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바른미래당 이쪽에서는 아직 의견이 제가 들린 바가 없어요. 다른 뭐 구체적으로 뭐 물망이 오르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일단 세 분을 두고 봤을 때 재밌는 각축전이 될 것 같아요. 아까처럼 변수가 두 가지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듣기로는 위대한 전님 서산시장님도 거론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거 사실은 그 부분도 제가 말드려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완석 전 서산시장께서도 뭐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렸었는데 또 아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요. 그랬을 경우는 지금 현재 보수 계열의 후보들이 너무 물론 이제 거기 경선을 통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거칠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쪽에는 그 국회의원 후보로 물망오는 사람들이 3명이 되네. 그렇게 되면 뭐 나오긴 그분도 뭐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 맞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쉽게 하는 보수라는 정당 측에 아직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모르죠. 바른미래당 쪽에 누군가 막
그렇습니다. 그 송일종 그 의원이 너무 센데 우린 바른미래당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경선이 더 치열할 수도 있는 거. 대한민국의 정당 소속이라는 게 거의 그냥 풍선껌 정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이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초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초반 처음에 취임했을 때 당시보다 급격하게 좀 떨어진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이기도 해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지금 정의당이 강세를 좀 보이다가 지금 두 자릿수에 육박하죠 아마. 그 지금 정의당이 사실 서산 충남 지역에서는 굉장히 강세로 갑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거는 뭐 여기에 변수에 포함시킬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아까처럼 여당세와 또 아까처럼 보수 계열의 사람들이 이제 표를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 변수라고. 사실은 여론은 움직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총선 때와 무엇이 상황이 달라졌냐면 그 정당에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달라졌어요. 네. 기초의원의 판세가 완전히 거꾸로 됐죠. 태안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하다시피 했고 서산도 과반이 넘잖아요. 한 명 차이 납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상황이 상황이 역전됐죠. 예, 2016년에 비해서 맞습니다. 완벽하게 바뀌어서 예. 가용 자원 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고 네. 저는 소환기 제1부속실장이 의전비서관 하다 이게 영전한 건지 좌천한 건지 귀한 건 건지 그 이해할 수가 없죠. 예. 사실 사람들이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제가 볼 땐 TV 안 나와서 그런가 보다. 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뭐 그 조한기 비서관을 더 저거 한둔 걸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의전 비서관에 하면은 저기 외국 순방이나 어떤 대통령의 공직 의전 행사에 얼굴을 많이 비칠 수가 있는 그런 게 있고 제1부속실장에 있으면 국정 전반에 관해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 같이 따라다니는 건 여전히 저 수행은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예. 이번엔 가끔 안 보입니다. 따라간 것 같은데. 가끔 보여요. 근데 뭐 옛날에 그 의전할 당시하고는 좀 다른 모양이에요.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중이잖아요. 다시 한번 뭐 그 발음. 투르크메니스탄. 아 예 알겠습니다. 돌궐족의 겁니다. 어제 이렇게 뉴스 발음이 굉장히 아주 유창해서 제가 들은 거죠. 예. 그 스탄 국가 중에서 돌궐족, 그 투르크족이 예. 잘난 척하고 했는데 아주 나대는 건 나대. 꼬뭐 하던지 나 입이 고장 날 때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는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봅시다. 아이고. 명정은 시장이 입장 발표가 있었죠? 입장 발표라기보다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터미널 이전에 관해서는 요번에 공론화위원회 그 소각적을 했잖아요. 그냥 그건 안 하겠다고 했고, 아마 6월 중에 입장 발표할 것 같아요. 저기 방향이나, 아니면 그게 뭐 하겠다 안 했다가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아마 발표할 듯한데, 일부 섣부른 기자는 막 계속 언제 발표하냐고 막 조용하는 그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사례도 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옮긴다 사실 아니다, 옮긴다 아니다, 뭐 옮기면 방식이 어떻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다는 거죠. 그럴 것 지금 같아요. 옮긴다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임기 내에 뭐 하나 결정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 터미널 관련돼서 지금 당사자잖아요, 당사자. 소송을 당해서 검찰도 들락달락하고 맞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지난 시장님 때 자기 임기 내로 뭐 첫삽을 뜬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시민들 의견을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왜 근데 지금 보면은 일반 시민들은 터미널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교통 혼잡이. 섣불리 얘기할 게 아니라. 아니, 잠깐만요. 그 얘기는 제가 근거 있게 하는 얘기예요. 교통 혼잡이 있다고, 지금 거기다 부연 설명까지 할게요. 교통 혼잡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옛날에 비해, 옛날에는 막 터미널 열면 막 20분, 30분 걸리고 그랬었는데,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요즘은. 근데
시민들은 그게 보통 hun접이라 생각을 하고 옮겨야 된다고는 의견이 있고, 근데 일부 또 이제 거기에 상권에 관련된 사람들 또 기타 좀 다른 의견 가진 사람들 얘기는 옮기면은 서산시의 상권이 분할이 되고 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더 악화되는 그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게 그런 문제들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실제로 우리 서산시 인근 지자체들을 보면 가늠이 돼요. 당진시 같은 경우는 실패 사례의 하나입니다. 거기는 그 터미널이 옮김으로 해서 그 상권이 분리가 되고 아주 쇠퇴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투자한 분들도 손해를 많이 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꾸로 이제 여기 태안군 같은 경우는 성공한 사례이기도 해요. 뭐 아까 박 기자님은 거리가 길지 아니 꽤 멉니다. 그 태안 그 시내권으로 봤을 때는 꽤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비교적 성공한 사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우리 서산 시민들은 그런 의견들이 다소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 있는 것도 맞는 겁니다. 예. 그 버스 터미널 이용자는 우리가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교통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이기도. 그렇죠. 예, 청소년, 노인, 맞습니다. 그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죠. 근데 이제 터미널 이전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 의견을 그 교통약자가 내는 것인지 노인층이 내는 것인지 아니면 뭐 어디에 땅을 사는 사람들이 옮기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그거는 실체를 한번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도 네.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현재 터미널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할 일인지 터미널을 옮겨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방향을 설정한 것이 그것은 가시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2002년경에도 터미널 옮기자가 있거든요. 그때는 왜 했냐면 정말 막혀서 그때 313가 옛날 시계탑 사거리에서 당진목 사거리까지 차를 끌고 지나가려면 30분쯤 걸렸어요. 꽉 막혀서. 근데 그 이후로 외곽도로니 순환도로니 자꾸 도로를 뚫어놓다 보니까 지금은 10분도 안 걸립니다. 2002년도에 그 원성을 지금 하면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때는 터미널이 낙후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앞길이 막혀서 옮겨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 순간 지금까지도 막힌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슬쩍 뭐로 바뀌었냐면 터미널 승강장의 불편하니 이용하는데 낙후돼 있니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민원이 교통약자 실제 터미널 이용자들이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땅을 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지는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때 여론조사 결과에 한 그 과거에 했던 결과니까 일단은 뭐 아까처럼 디테일하게 필요자들이 실제로 그거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는 꼭 필요한 사람들 의견을 반영한다는 그건 맞는 말씀인데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게 작업 쉽겠습니까 그게? 근데 반드시 필요하긴 하죠 실제로. 그런데 아무 관련도 없고 땅을 투기하려고 목적에 그 자기 세를 불리기 위해서 땅을 투자하는데 그거로 옮기려고 목적한다. 그거는 불순한 행위죠. 제가 이 문제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서 그랬죠. 언제 갈지 모르니까 이제 서산버스 대표는 사식으로 육사심이 이런 걸 한 6개월만 내세요. 제가 제가 피소된 사건이 어떤 방향이 결정되면 그거를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다시 고소를 당해도 언론이 뭐 고소당하고 뭐 한다고 진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고소당한 건지 무슨 일인지 그거를 1년이고 2년이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근데 검찰에 가서 설명을 잘 했어요? 잘했어요. 그 구속 안 된 거 보니 뭐 얘기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 이 사람이 내가 나는 구속돼 가지고 나는 사식내나 뭐 두부를 준비하는 그 걱정했는데 집에서 지금 탄원서 쓰고 있지. 이 백다에는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견을 꼭 넣고 싶은데 받아줄 사람이 없어갖고 지금 쓰지 못하고 있어. 서명? 아유 뭐 부부지간에 하고 한번 도청에 가서 내고 나 고소한 사람들한테 받고. 오늘은 그 꽃제 해수욕장 노점상 간의 갈등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분들이 개인 사정이 생겨서 그동안 밀린
지역의 시사적인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오래 했네? 아직 방송 나오고 있는데 저. 아니 트림을 하려고 그랬었는데